매일 밤 10시 제일 먼저 하는 일 때때론 빼먹기도 해 법 변함없이 친구처럼 편한 목소리를 찾아 지루한 일상에 난 날개를 달아 아직도 헤매고 있나요 걱정 말아요 망설이지 말고 그대여 손 내밀어요 언제나 아름다운 미소를 잃지 말아요 꼭 잡은 두 손 놓지 말아요 Kiss kiss 그래 지루했던 일을 들어 아끼지 들어 고개 들어 내 말 들어 함께 나는 우리 행복한 일상에 나 날개를 달아 Kiss kiss 그래 지루했던 일을 들어 아끼지 들어 고개 들어 내 말 들어 함께 나는 우리 행복한 일상에 나 날개를 달아 2022년 8월 19일 오후 11시 36분에 인사드리는 이티의 키스더 유튜브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가끔씩 들어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달라져, 그쵸? 세상 참 빠르다 빨리 변한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고 하긴 하지만 너무 빨리 바뀌네, 그쵸? 왜 그랬냐면 제가 피곤하니까 말도 안 나오네. 웹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 OBS 스튜디오의 카메라 한쪽이 이쪽 유튜브 자체 웹캠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두 개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걸 다시 하느냐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오늘은 그 버블에도 남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인스타 라이브에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중국과 일본의 우리 아시아권의 온라인 팬사인회를 진행을 했는데 항상 그 사인회가 끝나면 저는 집에 와서 이 방송을 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제가 이 한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힘을 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그 2분, 그 2분 안짝으로 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편지 혹은 메모지에다가 한글을 쓰면서 천천히 읽어가면서 저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팬분들이 거의 다 하신데요. 그분들이 떨리면서 설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 저랑 그 이렇게 유튜브로 진행이 되면서 외롭고 허전했던 그런 어떤 그 팬데믹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얼굴을 대면하는 팬 여러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뭐 16년 또 어떤 분은 11년 오랜 시간 저를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은 계셨지만 제가 직접 1대1로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한 건 처음이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들도 참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까 이렇게 큰 스케치북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앞에 들어주셨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힘든 와중에 저의 방송을 보고 많은 힘이 됐고 다시 한번 희망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그래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그냥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스케줄들이 하나둘 취소가 되고 해외를 나갈 수 없는 일정이 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심심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했어요.
우리가 가서 공연을 못하고 팬들을 못 만나다 보면 우리가 점점 더 빨리 꺾이는 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이 있었고요. 예. 아이, 놀면 뭐해. 이렇게 소통이라도 해야지. 라고 그냥 막연히 단순하게 시작했던 것들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큰 에너지가 되었고, 큰 희망과 빛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조금 더 한마디 한마디 함에 있어서 더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하고, 더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한국말이 제가 못 본 사이에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라고 물어보면 오빠가 방송하는 거 보고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한국말을 더 바르고 건강하게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작게나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사실 오늘 엄청 피곤했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약간 그동안의 피로가 이제서야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너무 졸리다, 너무 피곤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녁을 팬사인회 끝나고서야 먹었어요. 점심에는 거의 뭐 제대로 먹은 게 없고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졸린 와중에 그래도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사실 뭐 오늘 팬사인회 금방 끝나는 줄 알고 대충 드라이만 해주세요 그랬었거든요. 에이, 스프레이 많이 뿌리지 마세요. 어차피 금방 또 사우나로 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엄청 늦게 끝났고요. 나는 그렇게 중화권 끝나고 다시 이렇게 또 일본 쪽으로 가는 줄 몰랐어. 그리고 난 중간에 그렇게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줄 몰랐어가지고 뭐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방 안 끝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비가 안 와가지고 뭐 가뭄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뭐 불과 몇 달 전에 했었는데 갑자기 또 폭우가 내려서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으셨었고 슬픔과 고통, 아픔 속에서 함께 계시다가 뭐 이제 다시 일어나자라고 하면서 힘을 내시는 와중에 오늘 또 비가 또 많이 내려가지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날씨가 진짜로 가늠이 안 돼요. 그쵸? 가늠이 안 됩니다. 기상청에서의 날씨도 잘 안 맞고, 그러니까 기상청도 과학적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안 와.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날씨를 거의 생중계를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고 이게 지금 중부 쪽만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저쪽 남부 쪽에는 비가 또 안 온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쵸? 뭐 우리나라 작다 하는데 이 작은 나라 어디는 비가 많이 오고 또 어디는 아예 비가 안 오고 참 그래요. 그쵸?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나중에 우리 후손 너무 옛날 사람 단어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지구를 물려줘도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걸까? 아니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걸까? 뭐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사실 조금 차분하게 피곤하기도 하고 이거 보세요. 유하은 씨는 부산은 그냥 습해요. 비 안 왔어요. 대구 쪽에는 폭염이에요 하셨고 이 코는 일본에서는 이 정도의 속도로 이야기를 해주면 반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네요.
기후 위기다. 예, 그쵸. 지구 온난화. 태국을 콘서트 때문에 갔잖아요. 근데 하루 먼저 들어갔어요. 골프 때 하루 먼저 들어가서 골프를 치는데 한국보다 덜 더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한국의 여름 날씨 같은 느낌이 지금의 태국의 여름 날씨고요. 지금 이제 한국의 이 여름 날씨가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가서 느꼈던 태국의 여름 날씨였었거든요. 약간 바뀐 것 같아. 그쵸? 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제가 출석 체크를 거의 매번 했잖아요. 그렇게 출석 체크를 이름을 계속 불러주다 보니까 이제 사인을 하다 보면 이름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혹시 특기유 할 때 예, 제가 출석을 많이 불렀었죠? 라고 하면 맞아요, 맞아요 라고 하는데 예. 아구스트 씨는 영국은 엄청 더워요. 예. 아무튼 이렇게 사실 뭐 저는 앨범을 낸다는 자체 그리고 앨범을 내고 누군가를 만나고 사인한다는 자체가 저는 뭐 유닛이나 이제 내 유닛 다 어떻게 됐어? 유닛도 없고 예. 뭐 개인 앨범을 예. 뭐 낼 생각도 없다 보니까 네. 저는 오로지 이렇게 슈즈 앨범을 내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사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좀 되게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래 하면 할수록 11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15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제가 좀 기억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네. 이제는 시간 되고 많이 여유가 되면 저한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예. 같이 인사하고 예.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예. 우리 얼굴 좀 많이 봅시다. 아시겠죠? 일단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또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지 거의 뭐 3,000분 가까이 뭐 예고 없이 들어와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도 좀 아깝다. 우리 유튜브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있는 건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확 풀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한데 예.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 구독자가 30만 명 가까이 되고 그쵸? SNS가 500만 명이 넘는데 너무 유튜브 자체를 죽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아니면 진짜 내가 이렇게 조금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매일같이 특기호를 하는 게 정답일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는데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샌드박스 가자고요. 샌드박스에 제가 영업을 많이 했어요. 예, 영업을 많이 했는데 그 사장님 나이스샷 했던 팀한테도 뭐 거의 새벽까지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우리 샌드박스에 김학준 대표님도 계세요. 학준이 형님도 계시는데 결혼하세요. 9월 18일 날 제가 결혼식 사회 보러 가거든요. 가서 이렇게 뭐 도움 드리면 뭐 뭐든 되겠죠. 유튜브 진짜 아깝죠. 예, 너무 아깝습니다. 예. 근데 이 지금 팔로우를 잘 보면 거의 뭐 엘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라디오 형식을 예,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직 모르겠어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고 단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답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삶의 정답은 없죠. 해답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해답을 우리가 잘 찾아서 내 인생에 걸맞게 잘 마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진희 씨가 결혼은 언제예요? 조진희 씨는 언제 할 거예요? 그거 알아요? 결혼할 거? 예.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있어요. 아, 다시 KBS로 가자고요? KBS는 죽어도 안 갑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KBS는 키스터 유튜브래. 키스터 라디오 10년 했는데 솔직히 이제 막 내가 얘기하면 약간 방송국 전쟁 되니까,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키스터 라디오는 좀 아쉬워요. 예. 그래서 막판에는 라디오를 그만두게 됐을 뭐 이제 뭐 되게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나? 예. 잠깐만요. 당근이 왔네. 당근이 왔어. 당근. 당근 구매하겠다네. 아, 이제는 뭐 말씀드리지만 라디오 10주년 채우고 저 혼자 있었잖아요. 그쵸? 저 혼자 있었을 때 사실 뭐 그 내부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예. 위에 그 인사 개편이라든지 이제 뭐 회사에는 당연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이렇게 건드려 봐요. 툭툭툭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쭉쭉쭉 건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 뭐 라디오 그 대우라고 하죠. 그런 거는 사실 MBC나 SBS가 훨씬 좋아요. 예. 왜냐면 신동이도 MBC에서 심심타파 굉장히 오랜 시간 했는데, 예, 지금도 가면 굉장히 또 아직도 관계가 좋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안아주시고, 예. SBS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사실 별밤 DJ가 들어왔었는데 그 시기에 별밤을 포기하고 그래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전하자라고 해서 그 키스터 라디오로 들어간 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우리 PD님과 작가님들을 만나면서 많이 배웠는데 별밤처럼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런 더 그런 걸 만들어 갈 수 있었지만 그거를 버렸네 거기서. 예. 그리고 KBS가 사실 페이가 제일 적다. 내가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리고 라디오 DJ상 같은 거 한 번도 못 받았다. 근데 그거 왜 못 받은 줄 아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받는 거였었어요. 한 2006, 7년도 언제지? 8년도 모르겠다. 아무튼 한 번 주겠대요. KBS에서. 근데 저희가 그때 그 중국의 광저우인가? 아무튼 크리스마스 날인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콘서트를 한 게 있었는데 KBS 연예대상이 한 24일, 25일 그 시기에 항상 제일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콘서트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니까 그럼 안 줘? 네, 안 받을게요. 그랬었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KBS 라디오를 안 나갔던 거예요. 예. 사실 혼자서 많이 이렇게 요청들이 들어왔었는데 안 갈 거예요. 이랬었죠. 근데 아직도 저 슈키라 했을 때 이제 했던 PD님들이나 작가님들 계시면은 도와달라고 하면 저 무조건 달려갑니다. 예. 하지만 다른 것들은 안 갑니다. 그렇죠. 예. 약간의 그 뭐런 거죠? 약간의 그 뭐지? 나만의 자존심? 사실 부릴 때 부려야 되는 건데 난 그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그 상태가 그렇게 나오면 안 하는 게 맞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고 뭐 제가 거기랑 사이가 지금 안 좋은 건 아니고 나만의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이제 그쵸? 내일 SM타운이 있습니다. 내일 SM타운은 8인조 8명이서 무대에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새롭게 제작된 의상을 입고 무대를 가질 예정입니다. 제가 그 의상 피팅을 해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뻐요. 제 의상은 너무 예쁩니다. 굉장히 전 좋더라고요. 입어봤는데 그 피팅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했었죠. 네. 쌤콘 오빠들 너무 적어. 그쵸? 저희 한 8명. 예. 근데 뭐 여러분들 그거 이제는 18년차 정도 됐으면 그쵸? 예. 사람이 나이 먹으면 유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굉장히 그 1등 아니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안 돼, 안 돼.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1등은 뭐냐면 오래 하는 사람이 오래 가는 사람이 1등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대상만을 항상 늘 받았어야 됐고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12월 31일 날 가요대상에서 우리가 원했던 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는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진짜 울기도 많이 울었었고 약간의 어떤 그 경쟁 심리에서 이기고 싶은 그 과한 그 어떤 팀에 대한 내가 어떤 팀의 프라이드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그게 너무 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기보다는 난 팀의 어떤 그 사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겠죠. 예. 군대 갔다 와서 진짜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행복에 대한 가치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배우게 됐고 옛날 행복은 그런 거였었어요. 옛날의 행복은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다 가져야 돼. 난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난 무조건 꼭대기 정상에 있어야 돼. 난 무조건 뭐든지 잘해야 돼. 난 무조건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만큼의 그 이상을 해줘야 돼. 항상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렸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스케줄이 많았어야 돼. 내가 누구보다도 바빠야 해. 항상 이런 강박관념에 살다 보니까 약간 저를 좀 많이 잃어갔고 그 본질에 대한 행복을 많이 잃어갔었던 것 같은데 군대를 다녀와서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였겠죠. 사람들이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되기보다는 아예 그냥 다시 새롭게 태어난 그런 느낌? 한번 죽었다 나온 느낌이에요. 예,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인생에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다 보니 눈 뜨고 숨 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마음 편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예. 하루에 먹는 약은 진짜 한 이만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무 막 그 외로움과 그 자책감과 그 압박, 고통, 슬픔, 외로움 막 이런 어떤 막 그런 압박들이 막 이렇게 막 너는 살면 안 돼라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만큼 약을 먹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 약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약을 먹으면 온몸에 막 힘이 샥 빠지거든요. 힘이 빠지는데 막 이렇게 막 바닥이 이렇게 막 어지러워. 막 너무 막 내 술 취한 것도 싫어하는데 술을 시작해서 싫어하는데 바닥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다가 아무 생각이 안 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빵 오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어나야겠다라고 해서 일어나면 그냥 바닥에 막 쓰러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그런 힘든 시기를 잘 겪고 일어나니까 집에 와서 자고 눈을 딱 떴을 때 그 행복이 내가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눈을 떴네. 와, 되게 행복하다. 이게 내가 압박감이 없이 눈을 행복하게 뜬다는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게 어떤 행복의 시작을 느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내가 뭐든 잘해서 꼭대기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이 아니고, 그리고 1등만이 최고가 아닌 가장 최고는 버티는 사람이구나, 오래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하고 있는 일, 뭐 그 팀이라든지 개인적인 일로는 놓고 봤을 때 그냥 오래오래, 예. 어떻게, 뭐 장수의 비결은 뭐예요? 라고 엄청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막 그때 막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막 여기저기에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냥 했어요. 예. 그냥. 장수의 비결은 그냥이에요. 그거 어떻게 오래 해요, 그쵸? 그 힘든 애들 모여놓고 왁자지껄 해서 나이가 이제 20대, 10대에 만나서 30대, 40대가 됐는데 그걸 아직도 모아놓고 말 들으라고 하면 말 듣겠어요? 그쵸?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애들 그 있는 단체방에다가 그 얘기를 남겨놓은 게 뭐냐면, 편해지려고 하는 순간 모든 건 끝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사실 뭐 같이 있다 보면 불편한 것들도 있고 어려운 것들도 있고 힘든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다 피곤해, 다 귀찮아, 좀 편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안 하면 되겠죠, 그쵸? 하지만 편해지려고 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끝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네, 혹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은 나태해지고 귀찮아지고 지루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의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놓아버린다면 과감히 그런 것들도 포기해야 할 줄도 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생각을 하실 때는 그냥 하세요. 예. 생각 오래 하면 힘듭니다. 예. 공부 어떻게 잘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이 있겠죠. 그쵸? 그 유전자를 그렇게 받고 태어나면 그 있겠죠. 그쵸? 그냥 하세요.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예. 멤버들 재계약이요? 저는 어제 사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 사실 사장님 부르지만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존경하는 영준이 형이잖아요. 예. 근데 왜냐면 저는 그런 걸 배웠어요. 사람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행동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는지라는 걸 배웠거든요. 방송국에서 막 이제 막 선배님들이라든지 혹은 지금의 탁사마 영준이 형을 보면, 형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유 두 번째 앨범 내고 1위 딱 했을 때 라디오에 오셨었는데, 형님 오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를 조용하게, 야 너 잠깐만 일로 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는데, 너 이제는 방송국에서 나 그렇게 보면 그렇게 인사하지 마. 왜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너도 이제 연차수가 쌓이고 있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너에 대한 어떤 그런 무게도 너가 만들어야 되고, 형도 널 그렇게 대접해 줄게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제 어떠한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래요. 뭐 신인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스태프분들한테 일부러 말을 안 놓는 이유가, 말을 놓고 너무 친해지는 순간 일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좀 나의 불편함이라든지
나의 어떤 불만들을 이렇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전달을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내 감정적인 거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그러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탁사마, 샤프와이 탁사마 영준이 형도 이제 엄연히 SM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가 되셨잖아요. 오, 형 좋겠어. 예. 그럼 저는 항상 사장님, 대표님이라고 항상, 예. 누구를 만나건 혹은 누구에게 되던 간에 그냥 네, 영준이 형 이렇게 뭐 단둘이 있을 땐 그러지만 그 제3자가 있을 때는 네, 저희 SM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이십니다.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저희 뭐 갓 들어온 신인 매니저들도 이제 작가님이나 방송국에 가서도 무시 안 당하게 하려고, 예. 뭐 팀장님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올려놓고 너 잘할 수 있어라는 어떤 무언의 암시를 계속 주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 사람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예. 나는 모르겠어요. 뭐 리더십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고, 하지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장만 했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누군가를 정말로 팀의 리더가 됐고 뭐 이런 거가 됐을 때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영준이 형이 저한테 너는 잘할 수 있어, 리더가 항상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많은 어떤 임무 수행 미션들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를 또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나의 어떤 새로운 제 2의 인생을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대 때 SM에 들어와서, 예. 진짜 오래됐죠. 예. SM에 들어와서 연습생을 겪고, 예. 이런저런 일, 예, 겪다가 진짜 뭐 운이 좋은 케이스죠. 예. 슈퍼주니어라는 팀을 만나고 멤버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진짜 뭐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었고, 예. 성공했죠. 예. 정말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었고요. 어느덧 이제 앞자리는 제 입으로 이야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예, 그 나이가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제 앞자리도 바뀌었으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연예인 이특, 인간 박정수라는 사람은 앞으로 남은 인생, 뭐 100세 인생이라고 치면 앞으로 남은 60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똑같이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똑같이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예. 분명히 쏘리쏘리 할 때랑 지금의 인기량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때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인기보다는 지금 대중들이 TV로 날 봤을 때의 느낌은 오히려 더 편안한 감정으로 절 느끼고 있을 테고,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쵸?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은혁이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아, 형은 진짜 뼛속까지 아이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이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었고, 아이돌이면 아이돌로서 충분히 누려야 될 것들, 감수해야 될 것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이제 앞으로의 스텝을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우리 멤버들, 동생, 혹은 뒤에 나오는 이제 후배들의 앞으로의 스텝들이 굉장히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냥 이렇게 똑같이 계속 활동하면서 인기 떨어지고, 뭐 새로운 거에 도전 안 하고, 나이 먹고, 너무 초라해지고 외로워지면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 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조금은 사람다운, 사람의 순리에 맞춰서 어떠한 그런, 타이밍? 어떠한 그런 흐름을 좀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좀 하고 싶어요. 예. 가수로서 이룬 것도 뭐 거의 다 이뤘죠. 그쵸? 예. 그리고, 방송은 더 잘하고 싶은데, 솔직히 나는 되게 잘했거든요. 되게 열심히 했다는 생각도 들고. 뭐 언제 터지고 언제 또 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할 거예요. 예. 그냥 할 거고, 저는 이제 이 앞으로의 미래에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누군가 나에게 좋은 조언들을 해주고, 내가 정말 유리 멘탈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그런 시절 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던 분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니, 나도 또 누군가에게 이런 조언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주면서 나와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빛을 좀 보게 해주고 싶어요. 예. 그것도 좀 하고 싶고, 예. 그리고, 뭐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시간이 또 언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결혼은 죽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나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내가 더 롱런하기 위해서는, 뭐 전 방송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쵸? MC를 하고 있으니까, 요번에 그 양양에서 서퍼주니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팬들이 결혼해가지고 왔던 그 커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연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결혼한 지 4년 됐는데요. 5년 됐는데요. 저는 연애하시는 줄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빨리 하세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이들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저들을 이해하고 공감을 내가 더 크게 해주려면 사람의 순리에 맞춰서 나도 그런 스텝을 밟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뭐 앞으로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뭐 아직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더 앞으로 오래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란 것도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어떤 인생의 한 가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50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두 살에 낳겠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될 때는 나는 70이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조금 더, 예,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요즘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많아졌다는 이유가 뭐냐면, 더 발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이 먹는 게 너무 싫고, 나이 먹으면 막 주름 생기고, 막, 쭈글쭈글해지고, 너무 싫어 했는데, 시간이 흘렀을 때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정도면은 오히려 더 괜찮네. 예. 옛날에는
너무 구름 위를 걷고 너무 하늘 위를 걸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땅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양호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정수야, 땅을 좀 밟아라. 그때도 많이 들떠 있었나 봐요. 그쵸? 그때도 막 춤춘다 그러고 중고등학교가 붙어 있다 보니까 예. 그때 선생님께서도 정수야, 너 다 좋은데 조금만 땅을 밟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점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땅을 밟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나영 씨가 연예인은 철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오빠 욕심 많은 건 좋은데 철들지 말라고요. 철드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내가 철들었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넓어졌다. 예. 아직 철든 것 같진 않아. 전 똑같아요. 예. 그냥 단지 앞으로의 미래가 좀 더 궁금해졌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이 저는 싫지만은 않아요. 최고의 전성기, 뭐 전성기다라고 하면 이상할 테지만 20대 때 이런 마인드를, 그런 책 있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나의 모습을 그대로 20대 이특으로 가져간다면 조금 더, 그쵸? 조금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그때의 모습이, 그쵸? 예. 매력이 또 있었겠죠? 예. 뭐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3,000명이 넘는 분들 또 들어오셔서, 그리고 제가 아까 팬사인회를 했는데 제가 이 책을 그냥 랜덤으로 펴서 이거 괜찮은데 하고 읽었던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 팬분 중에 한 분이 내가 어떤 걸 읽었는지 다 찾아가지고 날짜를 여기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탁탁탁탁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우와, 대단하구나. 나 그 생각이 들었어. 그럼 내가 중복돼서 읽은 것들도 굉장히 많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또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합시다. 그쵸? 예. 삶의 흐름에 따라서. 쿵이는 뭐 하냐고요? 쿵이는 제가 오늘 그 팬사가 좀 늦게 끝나서 누나가 데리고 있다가 누나 친구네 집에 같이 갔었나봐요. 그래서 거기서 쿵이가 놀다가 와가지고 여기 밑에 있어요. 예. 쿵이 치카치카하고 얼른 잘 재워야 되겠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셨던 비올라 K, 제시카 친, 권나영, 아구스트, 삼겹살, 세리나, 박선민, 피치트리, 한인이, 박준아, 지양 에드라, 임세혜, 이수연, 행정, 박기현, 제임뷰, 이가민, 아구스트, 남민이, 에노, 제니, 정한울, 레이나 첸, 리호, 블루파파, 아야아야, 황리정, 지문아, 카나코, HNK 시스터, 황리정, 에리카, 조여울, 아사미, 정여, 정한울, 우메다 키오, 대맹함, LXY, 최고의 박정수, 신니야, 이거구나, 마오, 구름이별,
헌킴, 미키, 쿠리찬, 특바라기 사츠키, 스텔라, 미하루, 페코, 김혜빈, 미핑, 김렐레, 웬일림, 김정은, 카올린닌, 큐리, 캘리쿠, 트립, 오나리, 신세연, 신팽양, 맞나? 싱팅, 롤리, 권라일, 제스민, 비처럼 참지 마요. 아, 콩이야, 일로와. 키티, 리티황, 마키, 쯔위, 승환이, 에비구이요, 리호, 여은, 토모코, 김선우, 에비구이요. 김선우 씨가 제가 준 치킨 쿠폰 먹었는데 매우 죽는 줄 알았다고. 맛있게 드세요. 찬야팽, 이진희, 오윤채, 진지영, 이쿠요, 히로미, 미유키, 핑키, 윤재은, 쿵이야. 여기까지만 부르도록 할게요. 자, 12시가 넘나? 오늘 금요일이었나? 벌써 토요일이 됐구나. 불금을 보냈겠네. 그쵸? 지알롱, 토키, 시미가 아타마카, 알고 보니, 후지모토 유리코, 정지기, 행정, 쿵이야. 신쿵, 인사할래요? 물 마실 거야? 권라일씨 김치찜 드셔보셨어요? 겁나 맛있던데요. 장수인씨 내일 스콤이랑 불토 보낼 거예요. 예. 저도 내일 가서 막 리허설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불금이 있나? 불금이 있어요? 그런 거 없지 않나 요새는? 아직도 노나 사람들? 놀아본 지가 기억도 나지 않네요. 예. 내일 SM타운에서 만나는 분들은 SM타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원이야, 그쵸? 잠실에서 하지. 잠실 주경기장에서 하지. 대관은 못했나? 잠실 주경기장에서 그거 하는구나. 전기차 모토쇼 그 레이스 대회, 그쵸? 그런가?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들 비가 수원 쪽에도 올려나? 모르겠네. 아무쪼록 이제 서울 쪽에는 비가 좀 덜 와서 비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어머나. 다 흘렸네, 다 흘렸어. 뭐냐면, 뷰티 앤 부티 영상 하나 찍었는데, 여기 다 흘렸네.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다, 그쵸? 그쵸. 이거, 비욘드 라이브로 보겠네요. 그러니까 멀어서 일부러 비욘드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 그쵸? 예. 비욘드에서 만나실 분들은 비욘드로 만나고요. 예. 그리고 쿵이 일로 올 거야. 신쿵 일로 오세요. 물 마셨어? 일로. 옳지. 일로 오세요. 일로. 옳지. 아그야. 왜. 이렇게 앉아있을 거야. 이렇게 앉아있을 거야.
이제 다 끝났어, 흥이야.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내일 씀콘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난 또 할 걸 계속 해야 되니까, 그쵸? 할 거를 계속 해야 하니 기다려 보세요. 무슨 일이야, 근데 이 시간에, 그쵸? 이렇게 많이 볼 거야. 이렇게 많이 봐도 되나요? 마무리는 해야죠. 거기 내려줘? 자. 다시 올 거야? 여기 앉아 있어, 부이야. 일로 와. 아니야? 이것만 하면 끝나. 알았지? 자, 오늘 마무리 글귀는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딱 펼치니까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네가 기쁠 때 사랑했고 네가 힘들 때도 사랑했다. 꽃이 필 때 사랑했고 꽃잎이 질 때도 사랑했다. 별이 쏟아지는 밤에 사랑했고 별이 지는 아침에도 미친 듯 사랑했다. 햇빛 쏟아지는 거리에서 사랑했고 소나기 쏟아지는 한여름밤에도 사랑했다. 네가 웃고 있을 때 사랑했고 네가 울고 있을 때도 사랑했다. 나뭇잎이 무성히 돋아날 때 사랑했고 눈 내리는 겨울나무 아래에서도 사랑했다. 봄바람이 언 강을 건너올 때 사랑했고 폭풍이 몰아칠 때도 사랑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했고 세상 끝까지 갈 요량으로 사랑했다. 우리에게 사랑은 또 하나의 목숨이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처음 읽는 글귀들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상상을 해요. 예. 기쁠 때도 사랑했고 힘들 때도 사랑했다. 꽃이 필 때도 질 때도 사랑했고 어느 순간에도 사랑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어느 순간에도 사랑을 했다라는 건데 팬 여러분들의 사랑이 어느 순간에도 사랑했다라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한순간도 미웠던 적이 없었겠죠. 있었나? 있을 수도 있겠다. 그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잘하나 못하나 그 어느 순간에도 사랑을 해줬던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이어서 2022라는 어색한 연도의 숫자까지도 이렇게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SM타운 콘서트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가 바로 또 일본 SM타운이거든요. 거기도 잘 다녀오도록 하겠고 그 다음이 바로 싱가포르일 거예요. 예. 갔다가 그 다음 오자마자 다음 날에 저는 또 혼자 일본 출국을 또 해서 촬영을 갔다 오면 그제서야 추석을 맞이하겠네요. 예.
타이밍이랑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일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예. 일 잘 맞춰놓고 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하루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요. 예. 좀 우울하고 슬플 때 혹은 기쁠 때 제 생각 좀 해주시면서 슬픔과 행복을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 여러분들 어서 잘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예. 문득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지냈는지 소소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것 같지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재밌네, 그쵸? 예. 3년 전에 딱 그랬는데 그 SM의 그 지난번에 콘서트 끝나고 회식하는데 한 분이 제가 그 유튜브 처음 했을 때 막 이거 안 돼가지고 막 혼자서 막 씨름하고 막 새벽 3, 4시 막 여러분 들려요? 여러분 들려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대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막 낑낑대는 모습이 자기 눈에는 이특씨 그 모습이 사실 저는 이특씨 모습 중에 가장 멋있어 보였고 가장 귀여워 보이고 가장 섹시해 보였어요 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게요? 그거 너무 바보 같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영상 편집하면서 공부했던 영상이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 막 우당탕탕 했던 그 영상들이래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 모습이 진짜 이특 모습인데 너무 보기 좋다라고 했는데 그거 제가 다 정리했잖아요. 동영상들을.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때 그 자기는 소중했던 영상이 기억에 남아서 자기 컴퓨터 파일에는 아직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예. 아무튼 그 시기에도 저도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기였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어떤 슬픔과 행복을 나눴던 것 같아요. 저로 인해 희망을 얻었다고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희망을 많이 얻었습니다. 예. 말이 자꾸 길어지네요, 여러분들. 그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잘 자고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매일 밤 10시 제일 먼저 하는 일 때때론 빼먹기도 해 법 변함없이 친구처럼 편한 목소리를 찾아 지루한 일상에 난 날개를 달아 아직도 헤매고 있나요 걱정 말아요 망설이지 말고 그대여 손 내밀어요 언제나 아름다운 미소를 잊지 말아요 꼭 잡은 두 손 놓지 말아요 Kiss kiss 그래 지루했던 일을 들어 함께 지들어 고개 들어 내 말 들어 함께 나는 우리 행복한 일상에 나 날개를 달아 Kiss kiss 그래 지루했던 일을 들어 함께 지들어 고개 들어 내 말 들어 함께 나는 우리 행복한 일상에 나 날개를 달아 잘 자요. 안녕.